주말 손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 한 고요한 캠핑장에서 우리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모처럼의 가족 여행인 듯 삼남매는 하나같이 잔뜩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만 놓고 보면 여느 평범한 가족과 다름없지만 이들이 집을 떠나온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있으면요 정말 겁이 나거든요. 종일 그 생각에 누가 배를 누르면 무섭고 전화만 울려도 무섭고. 묘하게도 집이 무섭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또 나를 찾아올까, 누가 나를 또 찾아올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편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한시름 마음을 놨다는 삼남매의 엄마. 과연 그녀의 바람대로 가족은 아무 일 없이 이 밤을 날 수 있을까? 짙은 물 한 개가 캠핑장을 뒤덮은 그날 새벽. 어디선가 갑작스런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인적이 뚝 끊긴 어둠 속에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정체 모를 그림자의 주인이 조심스럽게 텐트 사이를 가로지르는가 싶더니 잠시 후 우리가 머물던 텐트를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텐트 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뜻밖에도 삼남매의 엄마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불쑥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 그런데 손전등을 비춰본 그녀의 얼굴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불편하세요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섬뜩하게 변해버린 눈빛을 하고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하려고?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왜 이건 추우세요?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뭐 하시는 분이신데? 죽었지. 죽었다. 귀신이지 지금.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을 남기고 네. 이번엔 베란간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몸을 누이기가 무섭게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본 그 광경은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기란 씨를 처음 만난 건 서울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에서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녀는 그저 새 아이를 기르는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도 귀신이 되게 많아요. 뜻밖에도 자신은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은 요 위에서 나를 쳐다봐요. 빼꼼 이러고 그냥 쳐다보는 느낌이죠. 그냥 그러니까 서갖고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보통 숨어서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요. 그게 너무 싫어서 가려놨대요. 이 집에는 되게 많아요, 귀신이. 사람이 들어갈 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장롱 위에 틀림없이 누군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고 버틸 수도 없고 이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려갖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귀신을 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삼남매의 엄마. 이 믿을 수 없는 얘기 진실은 대체 뭘까?
남편과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거실에는 3남매의 엄마만이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TV를 보고 있나 했더니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뭔가 혼잣말을 중얼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남편과 딸이 잠들어 있는 안방을 조용히 찾아들었습니다. 잠든 남편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남편과 딸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던 그녀가 갑자기 거실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다시 TV 앞으로 돌아온 그녀가 이번엔 돌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연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때 6살 난 막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가서 자게? 놀랍게도 그녀는 언제 허리가 아팠나는 듯 딸을 번쩍 안아 올립니다. 딸을 재고 안방으로 들어온 그녀의 손에는 아이들 간식이 한아름 들려 있습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시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그녀의 악몽 같은 밤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뭘 봐? 3일째 되던 날, 그날은 집안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분간이나) 계속되던 소리는 거실 불이 켜진 후에야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던 도구는 보이진 않지만 거울을 보고 한참 동안 머리를 매만지던 그녀의 어깨에 한 무더기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네. 가위질 혹시 하세요? 가위 소리 같은데. 왜 그러세요? 제가 부쉈잖아요. 아내가 어딘가 모르게 변해버린 건 이 집에 막 이사를 온 6년 전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둘이 있는데 밤이었을 거예요. 혼자 막 괴로워하다가 뭔가 이렇게 참는 것처럼 계속 괴로워하다가 처음엔 어딘가 아픈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내가 어느 순간 낯빛을 싹 바꿨습니다. 마치 낯선 남자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나와요. 눈빛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연기를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자도 있고요. 이렇게 아기가 나올 때도 있고 조상이라고 나오시는 분도 있었고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뭐 진짜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뭐 당장 안 떨어지고 안 헤어지면 뭐 죽여버린다. 이 사람이랑 헤어져요? 네. 그 일이 있고 부부는 몇 차례 이혼 위기를 넘겼습니다. 원래는 좀 되게 밝아요. 밝고 잘 웃고 그랬었어요.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아내가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몸이 돼버렸습니다. 누구보다 두렵고 또 답답한 것은 그녀 자신일 겁니다. 저 자신도 이게 겁이 나요. 왜냐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다고 할까 소름이 끼치는 거지. 다행히 아이들은 아직까지 엄마의 비밀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조금 자기가 통제를 그래도 애기도 들고 하니까 하는 거였더라고요.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구김살이라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린 남매 입에서 나온 얘기는 부부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엄마가 어디가 아파? 뭐지?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 엄마가? 내일부터. 매일? 그거 담궈야 돼요. 잠꼬대도 해? 네. 무슨 잠꼬대를 해? 게다가 이것은 둘째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우리 집입니다. 아이가 본 집은 어째서인지 시퍼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적어도 아이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 짱 하는 거. 그녀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들여다봅니다. 뭐고? 지금 그게 저한테 그냥 단순히 봤다는 게 아니라 저는 완전히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막 말로만 들었지 충격 그 이상이에요. 저한테는. 이걸 만약에 내 아기가 본다면 어머 나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 정도 그렇게밖에 들질 않았어요.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그녀가 견뎌온 건 오로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제 가정이 저한테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진짜로. 설마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왔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녀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섭니다. 얼마 만에 외출인지 모릅니다. 아이들 때문에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좀 정상처럼 살고 싶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진짜 막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들 정도로 노력을 해야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신경정신과입니다. 병원에서 그녀가 앓고 있는 독특한 증상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먼저 최면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최면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그녀의 기억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7살 아이가 된 그녀는 어쩐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엄마는 새엄마는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부석해. 많이 맞았나? 새엄마한테? 네. 그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푼돈을 훔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뭘 훔쳤는데? 초콜릿, 초콜릿? 또? 껌. 그때 그 달콤한 과자의 맛은 그녀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맛있어. 그것은 그녀의 또 다른 얼굴과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거나 최면을 통해 그녀는 평생 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버림을 받아서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학대 끝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아픔,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그녀를 어떻게 진단할까? 진단적으로는 뭐 해리 장애라는 진단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리라는 것은 이제 그 분리된다는 뜻인데 개념적으로 정신이 이제 여러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뭉쳐서 하나의 정신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견딜 수 없는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분리시켜 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된 자아가 평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처럼 튀어나오곤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해리 장애라고 부릅니다. 즉, 그녀가 보여준 서로 다른 얼굴들은 귀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본인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자아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지난 토요일 엄마와 삼남매는 함께 아동심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픈 엄마를 보고 자라온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신호등 없이 차가 마음대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께서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180도 변해버리는 엄마를 보고 자라온 아이들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선 먼저 엄마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 상황을 목격하거나 당했었을 때는 아이들한테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걸 어머니께 죄책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주위에 있었던 일은 어머니께서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켰던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목격해온 엄마의 모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가정과 좀 틀리니까 생각은 많이 했죠. 애들이 이럴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게 쉽진 않잖아요. 엄마는 못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가족들이 아주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좋아? 놀러 가니까? 진짜? 얼마나 좋아?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1박 2일 캠핑. 삼남매는 마냥 들떠 있었지만 부부에겐 꼭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11살인 첫째 민준이에게 그동안 엄마에게 일어났던 일을 털어놓고 이해를 구해보기로 한 겁니다. 부부에게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솔직히 그냥 애들은 아예 그냥 몰랐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해를 할 것 같고 또 장남이잖아요. 잘 좀 이렇게 잘 설득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상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엄마를 나이 어린 아들은 이해해줄까? 엄마는 자꾸만 겁이 납니다. 잠시 후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거 아니었어. 네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야. 무슨 얘기? 무서운 얘기 해줄게 진짜. 엄마는 조금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뭔지 알지? 그게 엄마가 그것도 일종의 병이거든? 아픈 병이야. 엄마가 그것 때문에 몸이 너무 많이 아파. 싫어?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야. 엄마 진짜요? 난생 처음으로 듣는 엄마의 비밀을 아이는 좀처럼 믿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범하지가 않아서 나쁜 건 아니야. 알지? 어? 왜 이런 상황이 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면은 네가 듣고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너 놀래키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상처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엄마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얘기하잖아. 너한테는 숨기기 싫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네가 친구들한테 창피하거나 곤란해질 것 같으면 안 창피해. 안 창피해? 괜찮겠어? 조금 슬픈 얼굴을 하고서도 아이는 엄마에게 괜찮다고 씩씩하게 말해줍니다. 엄마는 앞으로도 엄마 죽을 때까지 너네를 위해서 살아. 엄마는 너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그거는
엄마가 어떻게 변한다고 해서 니네를 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녀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고맙지 일단. 많이. 생각지. 애로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냥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 걱정 반 근심 반 근데 마음 편해졌네요. 병을 낳았던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다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또 아이들이 엄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지금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